MDN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 모델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포스트라는 모델을 갖고 있고, 유저라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카테고리 하위에 포스트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유저 하위에 포스트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유저가 한 카테고리를 즐겨찾기를 정해놓고 싶어 하면은 그 둘의 관계를 설정해놔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포스트를 둘 다 아래에 갖고 있어 버려가지고 유저와 카테고리 설정을 mdn으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포스트를 통해서 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더 깔끔하게 만드는 법은 뭐냐면은 이 favorite이라는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포스트를 통해서도 물론 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사실 페이브릿으로 하나 포스트로 하나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굳이 페이브릿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이제 포스트는 이제 글을 이제 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짜버리면은 막 나는 이제 뭐 즐겨찾기의 총 수를 알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뭐 사는 얘기를 이제 좋아요 누르는 뭐 팔로우한 사람들이 3,000명인데 그걸 세고 싶은데, 그러면은 포스트 모델에 있는 걸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일단은 구분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보릿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얘의 상태는 포스트랑 정확히 같아요. 물론 얘가 이제 그러니까 글의 제목, 내용 이런 칼럼은 없지만 관계상으로는 똑같다 이 얘기죠. 다만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이제 얘는 그 has many through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저는 카테고리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왜냐 mdn이니까. 근데 favorite를 통해서 갖고 있어요.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결국 그냥 favorite이라는 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mdn을 설정을 해줬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얘랑 이제 정확히 똑같이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얘는 유저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얘도 through favorites 이렇게 돼 있죠. 문법이 여기 땡땡 이렇게 양옆에 있으니까 오타 안 나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favorite을 가보면은 얘는 둘 다 유저랑 카테고리에 belongs to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추가적인 게 하나 있는데 얘도 밸리데이션 중 하나예요.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인 건데, 얘는 이제 유저 아이디랑 카테고리 아이디의 조합이 하나밖에,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랑 카테고리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페이브릿이 컬럼으로서.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1이고 카테고리 1인, 그리고 페이브릿 자체의 아이디는 1인, 그래서 1, 1, 1인 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즐겨찾기를 누가 추가를 했는데 그게 2, 1, 1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는 사실 상관이 없고 이제 유저 아이디와 카테고리 아이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페이브릿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가 1이고 이제 사는 얘기라는 그 카테고리 아이디가 2인데 2를 이제 즐겨찾기에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 2로 기록이 될 거죠. 근데 뭐 또 다른 사이트 내에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 버튼을 어떻게 하다 눌렀으면은 원래 같으면은 이제 그냥 페이브릿 아이디가 하나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또 1, 2가 기록이 돼도 아무런 이상한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버튼상으로 사용자한테 좋아요가 눌러져 있으면은 이제 기록을 그 좋아요 버튼을 못 누르도록 만들 거긴 하지만 이제 갑자기 특히 AJAX를 안 쓰면은 리프레시가 갑자기 안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리프레시가 되면은 이제 사실 좋아요 버튼을 다시 못 누르게 바뀌어 있겠지만 화면이,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리프레시가 안 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DB는 기록이 됐는데 아직도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화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눌렀을 때 그 똑같은 게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밸리데이션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페이브릿의 DB를 보면은 좀 이해하실 텐데 얘는 그냥 단순히 유저 아이디랑 카테고리 아이디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2, 뭐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 1, 2나 1, 1 이런 건 있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유저 아이디가 1인 제가 1번 카테고리도 좋아요 누르고 2번 카테고리도 좋아요 누를 수 있으니까 1, 1, 1, 2 이런 건 돼요. 근데 1, 1이랑 또 1, 1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짜는 거고요. 페이브릿은 일단 그렇고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만 관계를 맺어주면은 끝나는 거고요. 이제 이 버튼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인덱스에서 다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제거를 할 수 있고 이제 제거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페이브릿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11이라는 게 있었으면 그걸 삭제하는 작업이 여기 있는 관심 카테고리에서 제거 이 버튼인 거고 추가를 하는 거는 새로운 DB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11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좋아요 기능을 좋아요 혹은 즐겨찾기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거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관심 카테고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뷰에서 그렇게 출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여기 있는 게 바뀌게 되는 거죠. 추가할 수 있게. 지금은 그냥 텍스트로 박아놨는데 당연히 웹 서비스 만들 때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클래스 같은 걸 먹여줘서 이게 뭐 하트라고 치면 이제 빨간색 하트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걸 또 누르면 이제 비어있는 하트로 바뀌고 이런 거는 이제 응용해서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텍스트로 되어 있고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모델 코드를 먼저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유저에다가 그 두 가지 기능을 짰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델에 있는 이 코드는 유저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순서로 받고 물론 여기는 이제 A, B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러면 여기가 A, B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냥 크리에이트 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받은 순서대로 크리에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즉 이제 이렇게 짜기만 하면은 저희가 이 favorites edition이라는 짜여진 함수에서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잘 받기만 하면은 좋아요 기능을 이제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deletion이라는 애는 똑같은 두 가지를 받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결국 디스트로이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favorite 중에서 정확히 유저 아이디가 뭐고 1이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1인 거를 이제 end로 묶어놨어요. 둘 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 파란색 favorite이라는 소문자 favorite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그것의 첫 번째를 아이디를 이제 favorite에서 디스트로이 한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리턴하는 것이 어레이 형식으로 리턴해주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걸 골라주는 거죠. 그렇고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델 코드에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죠? 네, 셀프라는 게 있었죠. 그 질문 받은 것 중에 왜 셀프가 있냐, 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얘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없어도 잘 작동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그러니까 뭐 아까 있었던 게 유저 모델이니까 유저.favorites editio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셀프를 붙여줘서 뷰든 뭐 어디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셀프를 안 붙여주면은 이제 용도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컨트롤러에서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붙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커런트 유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얘에 대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킬 건데 그것에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게 커런트 유저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셀프랑 용도 차이는 이제 어디서든 셀프를 만약에 썼으면 어디서든 쓸 수가 있고
얘는 이제 해당하는 유저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 그렇고 이제 얘는 커런트 유저에서 못 받아오니까 그 파라미터로 카테고리 아이디라는 명칭을 어디선가 받아올려죠. 그렇죠? 이 커런트 유저는 로그인한 사용자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리다이렉트 10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레일즈 5.1에서 디프리케이트 돼서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기능인데 얘는 그냥 리프레시를 해주는 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AJAX를 이용한다면은 이 줄이 삭제가 되고 그 관심 강의 추가라는 거였으면은 그걸 제거로 이제 바꿔치기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고 결국엔 지금 상황이 모델에 있는 코드를 뷰에서 사용자 버튼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컨트롤러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역할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모델 코드를 뷰에서 실행시키려면 거쳐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고 이제 쇼에서 물론 이제 뉴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뭐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쇼에다 한 이유는 뉴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은 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쇼에다가 지금 여기서 한번 쇼로 가서 해야 이제 얘를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짜놓은 거고요. 얘가 작동하는 원리는 일단 이 줄만 보면 되는데 이게 한 줄인데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일단 버튼2라는 거를 제가 썼어요. 버튼2는 뭐냐면은 포스트를 이용해서 쓰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거예요. 즉 링크2랑 똑같은데 링크2는 주로 get을 이용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기 위해 있는 거고 버튼2는 포스트인 거를 버튼2로 실행을 시켜요. 링크2는 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링크2랑 똑같은 포맷으로 이 자리에 이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이 버튼의 모양이 이 텍스트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날 거고 여기다 이제 패스명을 적어줘야 돼요. 링크2랑 똑같아요. 이 패스는 이제 제가 나중에 루트에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users favorite delete라는 거를 포스트 방법으로 메소드로 제가 선언을 해놨고요. 얘가 받는 거는 유저 아이디에 커런트 유저 아이디를 넣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다가는 얘가 좀 중요한데 골뱅이 포스트의 카테고리의 아이디 즉 지금 여기는 쇼잖아요. 그래서 쇼로 넘어왔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 골뱅이 포스트는 어떤 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글인 거죠. 거기에는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딱 하나가. 그래서 이 상위 DB로 올라가서 카테고리라는 걸 불러주고 얘의 아이디라는 걸 넣어준다는 거는 이제 해당하는 글의 아이디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놓고 있고요.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작업이 없어도 아마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상에서 지금 유저 아이디라는 파라미터로 받은 값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넘어오든 간에 커런트 유저로 처리하도록 해놓긴 했거든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모델에서 커런트 유저로 받지 말고 그 유저 아이디라는 파라미터로 넘어온 것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이제 좀 함수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핵심은 벗어나진 않죠. 지금 이렇게 짜놔도. 이제 그 다음에 이 if랑 else랑 and로 묶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과연 관심 카테고리에서 제거 버튼이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지 관심 카테고리에다 추가 버튼이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미 관심 카테고리에 있다면은 둘 중에 뭐가 보여줘야 될까요? 이미 있으면은 추가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있으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 if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는 이 페이브릿에 그냥 존재하냐 묻는 건데 저희가 원하는 특정한 한 쌍이죠.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랑 지금 해당한 보고 있는 글의 아이디 이 쌍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를 하냐 묻고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제거하는 버튼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존재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하는 버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버튼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마치 약간 폼을 미리 다 작성해 준 거예요, 사용자를 위해서. 원래 같았으면은 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거기에 뭐 1, 2 이런 식으로 넣어서 서브밋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그게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짜놓은 거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를 위해서 좋아요를 위한 폼을 다 작성을 해 놓은 거죠. 그렇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마이 페이지에서 그 자기가 이제 좋아요를 누른 카테고리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인덱스라는 곳에 마이 페이지를 제가 만들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줄은 한 줄이니까 짧죠. 그냥 where를 써서 current user id가 지금 페이브릿에 있는지, 즉 이제 페이브릿에는 이제 유저 1번이 좋아요 누른 그것도 있을 거고 2번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눌렀던 것만 다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유저 아이디가 1이면은 이제 페이브릿에 뭐 1, 2, 1, 3, 1, 4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유저 아이디가 1인 거 다 모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페이브릿츠에는 이 페이브릿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가 기록한 것만 다 모아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뷰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해주는데 그걸 이제 돌면서 이제 카테고리에 네임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유저에서 찾았으면 이제 카테고리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페이브릿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카테고리로 올라가서 걔의 이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브릿이 아래에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얘는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는 게 관심 카테고리가 사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는 사는 얘기로 가서 관심 카테고리 추가하면은 마이 페이지에 사는 얘기가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